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요. 지금 이번 주가 이제 고비입니다. 이번 주에 한 번 정도 평일을 더하고 선고기를 잡지 않을까? 왜? 이제까지요. 전화비체가 한 번만 하고 잡은 게 60, 70%입니다. 이미 두 번을 했어요. 이번 주 하면 이게 세 번입니다.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러고 선고기를 잡는데 대부분에게 그냥 야 무죄로 이재명이 면죄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이 많이 있는 건 맞아요. 확률도 그게 높은 건 맞다고. 그러게 확률 따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1심에 유죄받고 2심 무죄가 확률이 2%입니다. 2%예요. 따라서 대법관들 한번 믿고요. 저는 이번에 그랬잖아. 헌재는 8대 0으로 기각돼도 인정 안 한다. 헌재 폐지운동 할 거다. 8대 0으로 탄핵 기각돼도 저는 헌재 폐지운동 한다고 불복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12대 0으로 이재명이 무죄가 나도 12대 0으로 무죄 나도 저는 대법원 판결은 승복합니다. 이것까지 승복 안 하고 우리 사법 시스템이 끝나는 거예요. 헌재는 없애야 돼요. 대법원에 4명 해가 헌법재판부 하나만 신설하면 됩니다. 그러게 대법원은 법치에 채워버리고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따라서 저는 12대 0 놓더라도 승복을 하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저는 이제 대법관들의 양식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법리적으로 보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헌재 재판관들하고 되게 틀려요. 다만 이재명이가 어제 봤잖아. 90%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니 대법원도 날리는 게 이게 또 민주주의 관점에서 맞나? 법원도 국민이 운영하는 건데 민주주의 관점에 국민의 절반이 원하는데 이거 날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고뇌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죄,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또 법률가의 양심으로 무죄는 못 쓴단 말이에요. 판례가 있으니. 그러면 절충해서 파기환송 시켜놨고 나중에 보더라도 파기환송 시켜놓으면 또 양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단 여부도 있으니까 이런 절충적인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래봐요. 대법관들이 양심상 법리상 무죄 판결을 주기는 어렵고 완전히 그대로 파기자판 날리기에도 부담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절충적인 해결을 찾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법리하고 그러니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하여튼 그거는 지켜봐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에 대법원에 오면요. 기록이 보통 한 7만 쪽 되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서는 뭐냐? 보통 딱 3개는 숙지를 합니다. 3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대법원 재판할 때 3개입니다. 바로 이제 1심 판결문, 그 다음에 2심 판결문, 그 다음에 상고 이유서입니다. 답변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상고하는 사람이 뭐가 상고한지 알아야 판단해 주니까. 답변서, 이재명이 낸 답변서는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제일 먼저 보고 제일 꼼꼼하게 보는 게 1심 판결, 2심 판결, 그 다음에 검찰의 상고 이유서입니다. 이걸 미리 재판 연구관들이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에 쟁점, 그 다음에 증거 쭉 정리를 해가지고 카드를 다 대법관을 나눠주면서 토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심 대법관이 물론 기록을 많이 보겠지만 다른 대법관도 미심쩍은 게 있으면 그 기록 가져오봐. 이렇게 직접 볼 때도 있습니다. 아마 주말 중에 계속 지금 검토했대요. 그거는 제가 들어서 주말에도 출근해서 다 기록 검토했다. 이야기는 제가 밑에 실무진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1심 판결은 한성진 부장이 쓴 거고 2심은 최은정 아마 부장이 줄을 썼을 겁니다. 최은정. 정재호 말로는 야 나는 관여도 안 하고 둘이가 다 써왔던데 왜 내려고 하느냐 하는데 그 웃기는 이야기고 합의는 정재호 부장이 제일 고참이니까 아마 했을 거고 판결문은 1심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주심 이학인인가 아마 오래돼가 제가 이학인일 겁니다. 이학인 박명 그 다음에 한성진인데 이학인이가 초안 서독이 워낙 중요하니까 거의 한성진 부장이 빨간 걸로 새로 쓸 겁니다. 한성진 부장이 카톡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 선비형 이학인 주심일 거예요. 근데 이쪽은요. 이쪽은 ESL 주심의 최은정 부장인데 이거는 대등재판부예요. 대등재판부는 부장이 씁니다.
주심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은정이가 지금 보니까 완전히 좌파등막, 이해설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제 그 두 개 판결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180도. 이걸 딱 놓고, 그 다음에 검찰이 쓴 상고 이유서를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2심 판결문이 10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상고 이유서가 3배, 300페이지입니다. 저는 이제 다르게 분석을, 판결도 다르게 구해봤고, 상고 이유서도 구해서 대부분 봤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꼼꼼하게 알기 때문에 한번 이게 내용과 그 다음에 누가 쓰느냐. 이 상고 이유서는 이게 검사가 쓰잖아요. 누가 쓰느냐. 먼저 이제 그 부분부터 하면 누구 이러면 되냐면요. 장재정 검사가 이제 대표 지필입니다. 장재정 검사. 그런데 초안 물론 결재는 받죠. 왜? 공판검사가 이제 한 8, 9명 되니까 두 개 팀 있잖아. 대장동 팀, 백현동 팀이 있으니까 여러 명이 있는데 이름은 이제 상고유서 대표 지필. 원래 이게 대표를 써놓고 고치고 서로 추가하고 결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은 이제 장재정 검사 이름으로 됐습니다. 장재정, 장재정 검사 이름으로 300페이지에 상고유서를 냈다. 장재정 검사가 이게 누구냐?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장재정 검사가 이제 공판의 핵심 검사입니다. 81년생이에요. 81년생. 그 다음에 대구 출신은 대구입니다. 대구고요. 그 다음에 사법고시 42회. 연수원 42회. 사법고시가 이제 52회니까 10개수 차이 나니까 81년생이니까 연수원은 이제 42회입니다. 장재정 검사가. 그리고 이제 장재정 검사가 고향은 이제 대구인데 학교는 이제 울산 대연중학교, 울산의 대연중학교 나와서 울산 여자고등학교, 울산 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장재정 42기. 이분이 경력을 보면요. 이분이 2021년부터 어디 있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다. 2021년 수원지검의 성남지청 검사다. 그 다음에 2023년 2월달에 중앙지검 공판 1부 형사 1부로 왔다. 이래 돼 있잖아. 이게 왜 중요하냐? 왜 대표냐? 지금 이제 대장동하고 김문기, 그 다음에 백현동이잖아요. 실제 백현동은 누가 했다? 이게 이창수가 수사한 겁니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창수가 백현동의 선거법 위반을, 백현동이 거기 있으니까 수사를 한 거예요. 이창수가 성남지청장 할 때 이재명의 백현동, 이게 수원의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거짓말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관할이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창수가 수사하고 이걸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팀 있잖아요. 그때 엄희준, 그 다음에 강백신, 이런 대장동 팀에서 백현동을 가져가가 두 개를 병합한 게 이게 선거법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이게 백현동이잖아요. 즉 김문기 골프도 중요하지만 백현동, 이건 더 확실하거든요. 백현동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김윤섭이나. 그러니까 이제 성남에 있던 검사들이 백현동 팀을 맡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 있던 사람이 대장동 맡아서 공판에 8, 9명이 들어갔고 여기에 장재정 검사가 이제 성남지청에서 백현동을 했고 중앙지검에 또 왔기 때문에 대표 양쪽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재정 검사가 대표 지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제출한 거예요. 장재정 검사 이름으로 상고 예수가 제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임자는 누구다? 지금 이제 두 개 합쳐졌잖아. 대장동, 백현동이. 이게 이창수입니다. 그래서 공판의 최고 책임자는 이제 이창수입니다. 여기에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창수 검사장 입장은요. 친윤 중에 찐윤 검사잖아요. 탄핵까지 당해가 8땡 복귀했잖아요. 이창수가 성남지청 있을 때 이재명이를 FC 수사를 했다고. FC 수사. 그때 정인이 480명을 조사해버렸다고. 와, 이번에 내란에 510명인데. 근데 FC가 한 500명 돼. 이창수가. 그리고 이게 백현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 가면요. 이재명 측의 변호사 보면 이창수만 보면 이게 1을 갈고 있습니다. 1순위입니다, 자기. 보세요. 중앙지검장 할 때 김건희 무혐의해가지고
탄핵했죠. 그 다음에 성남지청장 할 때 이재명이 FC 기소했죠. 뇌물. 그 다음에 백현동 선거법 기소한 게 이창수야. 그럼에도 채권이야. 근데 전주지검으로 가가지고 문재인까지 기소해버렸으니까 공적 1호가 이창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창수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 될 거예요. 둘 중 하나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가장 미워하고 아마 정권 바뀌면 우리 검사들 막 고소하고 지금 수사하고 난리거든요. 탄핵하고. 탄핵을 한번 했지만 따라서 이창수 검사장도 지금 배수진 죽기 살기로 이재명을 안 날리면요. 본인이 버틸 수가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공판에 올인돼 있을 거고 따라서 이제 중앙지검에서 공판 유지하니까 이창수가 이재명과 싸우는 가장 최종 총사령관 장수고 거기에 이제 한 8, 9명의 공판팀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서면 작업은 이제 장재정 검사가 낸 거예요. 이렇게 제가 누가 제출했냐 이거는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도요. 300쪽짜리가 이게 판결문은 말이 안 된다는 그 정업시장 판결 이거는요. 2024년에 대법원 2부 판결이고 그게 이재명하고 저 관계없다고 어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업시장 무죄인 거 이거는 그냥 최은정이가 6번 인용한 거지. 6번 인용한 거지 실질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재명 건하고. 그 다음에 권순일이가 옛날에 했던 거 이것도 방송 토론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직접 관계가 없어요. 왜 백현동 무죄 줄 때 최은정이가 권순일 걸 인용했더라고. 근데 그거는 백현동은요. 국정감사고 그 다음에 옛날 권순일은 TV 토론이잖아. 전혀 다른 거예요. 이번에 그 300쪽짜리 검사의 상고 이유서 거기에서요. 거기에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오히려 이제 대법원이 최근에 전화배치 판결 이거를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화배치는 권순일이가 전화배치는 2020년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또 이런 데 허위사실 공표 요거를 전화배치를 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고이유서의 핵심입니다. 선거법 재판에선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을 고려해서 유권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전화배치 2023년 가장 최근 판결입니다. 즉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을 고려해 유권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유권자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체적인 취지.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김문기 모른다 골프 안 치는데 친 것처럼 사진 조작했다. 이걸 방송을 4번 했다고. 4번 했으면 이게 4번을 다 종합해가지고 전부 이게 전체적인 취지를 봐야 되잖아. 이걸 방송 4개를 또 하나하나 죄를 쪼개. 1심 판사에게 한성진은 포괄일죄로 봤거든. 하나가 포괄일죄라고 4개가 다 김문기 관계되는 발언이잖아. 이걸 4개를 또 토막 별개 범죄로 쪼개. 똑같은 김문기 발언인데. 근데 또 발언 중에도 또 이게 완전히 우리 낙지 먹을 때 체하면 안 되니까 갈기갈기 가위로 잘라놨잖아, 칼로. 이런 식으로 또 갈기갈기 쪼개가지고 고면 딱 띠보니까 죄가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이게 포괄적인 취지를 봐야 된다고 발언해. 나는 대장동과 무관하다. 그 김문기를 아예 그때는 몰랐다. 근데 내가 대장동과 관계 있냐? 몰랐는데. 근데 나는 골프 치면 김문기 알았다고 추정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골프 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진을 내가 골프 친 것처럼 조작인 거 아니냐, 사진이. 이랬잖아요. 이게 클로즈업 씌운 게 왜 조작이냐고.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포괄일죄로 보는 게 맞아. 방송 4군데인 게. 이거 4개를 잘라나고 하나하나 보면 이상하지. 그 다음에 유권자 인상이잖아요. 우리 그때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 국민들 중에 사진이 조작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이기인이가 웃더라고. 이기인이가 했거든. 제가 방송됐잖아요. CBS에서. 와, 졸지나 사진 조작법 됐다고. 그럼 클로즈업 시키면 다 조작이네? 클로즈업 시키면? 누가 국민이 그걸 조작이라고 생각했냐고. 클로즈업이라고 생각하고 골프 안 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더 황당한 게 백현동이죠. 백현동은요, 아니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무 대상인 것처럼 이게 판넬까지 만들어가 국토부가 압박하면서 직무유기까지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단순한 의견 표명이래. 무슨 의견 표명이야? 그건 명백하게 국토부의 명예를 훼손한 완전히 거짓말이지. 그게 무슨 의견 표명이냐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그것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토막내니까 의견 표명, 다 보면 이게 국토부한테 떠넘기는 게 맞는데, 사기친 게. 그것도 또 토막 내놨어. 어디 우리 어느 철학에 보면 분석 철학처럼 이게 이거. 그럼 글자 단어 하나하나 다 토막내면 그냥 김자 있고 문자 있고 기자 있으면 이게 허위사실 되냐? 야, 최은정, 한번 생각해봐. 한 단어만 이게 김자라는 게 제가 돼? 문자가 제가 되느냐고. 판결문 보면 이게 황당하지. 전화발제 판결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제가 눈치 보면 무죄가 나올지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존의 전화발제 판결과 법리만 보면요. 그러기에 상식을 봐도 국민의 유권자 인식을 봐도 이재명이가 이거는 김인섭의 로비, 이거 숨기기 위해서 국토만 뜨는 게 맞거든요. 그럼 김인섭 씨가 왜 77억 받아가느냐고. 정바울이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따라서 저는 상고 이유서를 대법관들이 볼 겁니다. 300페이지. 이걸 이렇게 꼼꼼히 본다고. 그러면 이게 대법관의 양심으로 무죄 주장이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창수와 그 다음에 장재정 검사 이하 여러 데 검사들이 목숨 걸고 자기들도 목숨 걸은 거죠. 이재명의 유죄를 위해서 대법원에서 아마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까 한번 이게 차분하게 냉정하게 우리가 너무 이게 비관적으로 미리 면죄부 주려고 기각 아니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기각 주도할 수 없지 미리 그럴 필요 없잖아요. 또 이게 너무 우리가 흥분해서 유죄 놓겠나 이렇게 보다 그냥 냉정하게 대법관들을 믿고 한번 기다려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창수 검사장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끝까지 공소유지 잘해가지고 무죄 어차피 이게 유죄만 받아내면 1대1 아닙니까? 1대1. 그러면 이게 이창수 검사장도 살고 우리 법치도 살고 우리 우파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